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강의, 저희가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법률의 근거에서 이것이 불법행위고 민법상 이제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고의로 인한 불법 행위 한 2시간에 걸쳐서 알아봤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강도 예를 들어 드렸었죠. 네. 그리고 인텐셔널 톨트다라고 이야기해서요. 고의로 사고를 내고 뭐 다른 목적으로 사고를 냈겠죠. 그리고 뭐 강도를 목적으로 사고를 냈거나 등등 그런 경우도 불법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쪽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동차하고 등등 이런 거를 유해물로 다 처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 또 뭐 자살을 시도한다 네, 그랬을 그런 때도 경우도 또한 이에 그런 속한다고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말씀하셨죠. 있었고요. 네. 네, 고의로 전부 다 사람을 다치게 한 거죠. 예. 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의 유행은 거의 대부분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누가 일부러 사람을 아니면 내 자동차도 망가지는데 나도 다치는데 그렇죠. 자동차를 망가뜨리거나 일부러 가서 들이받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거의가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인데 이거를 좀 고상한 말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그 과실을 영어로는 네글리전스라고 해요. 네. 네,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쓰면은 그 정도쯤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실수로. 실수로 불법 행위를 하게 됐다. 네, 실수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게 됐다. 네. 불법행위란 말은 그러니까는 그 조금 우리식으로 쓰면은 상대방에게 내 실수로 손해를 끼치게 했다라고. 네, 그런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네, 거군요. 뭐 실수로든 고의든 실수든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으면 네. 책임을 져줘야 되겠죠. 예. 네. 이 형법상에서는 어떤가요?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것이 불법 행위로 간주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뭐 그 실수로 인한 실수로는 잘 형사상으로는 처벌을 안 하는데 네. 너무 그 큰 실수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보모가 아이에게 뭐 깜빡하고 우유를 안 줬다, 아니면은 얘들을 차 안에 두고 내렸는데 얘가 죽었다 등등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더 그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수로 형사상으로 처벌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처벌을 한다. 그렇군요. 네, 너무 실수가 너무 큰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교통사고에서는 보통 이게 과실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게 바로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에는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과실로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했다고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네. 이게 모든 구성 요건에 들이맞아야 손해배상 책임이 있더라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구성 요건이 어떤 것일까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법규 준수 의무가 있어야 돼요. 네. 이걸 듀티라고 해요. 네, 내가 법규 준수 의무를 다해야 되고, 그리고 그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을 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빨간불이 켜지면 내가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섰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건 내 책임 아니죠. 네. 네, 근데 서지 않았어요. 서지 않고 사거리에 들어가는데 사고를 냈어요. 사고가 났어요. 내 책임일 수 있겠죠. 그거를 서지 않은 거를 법규 준수 의무 위반이라고 해요. 고상한 말로는 breach of duty라고 하거든요. 네. 네, 내가 그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네, 내가 뭐 책임져야 스탑 사인에서 스탑 안 하고 갔다든지. 네. 그리고 그게 의무 위반이 원인이 되어야 돼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레드 라이트 바이올레이트 했는데 그래서 인터섹션에 들어갔는데 네. 내 옆에 달리던 차도 똑같이 의무 위반을 해서 그 차가 먼저 다른 차를 쳤어요. 그리고 그 들이받은 차가 스핀을 해서 또 나를 쳤어요. 나도 똑같이 바이올레이션을 했지만 사고를 내지는 않았죠. 네. 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내가 코자하지 않았어요. 네, 등등 이런 법리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군요. 코제이션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또 손해가 또 발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차가 스핀을 해서 내 바로 앞에 살짝 섰는데 그게 살짝 그 묻은 정도 있잖아요. 네. 근데 도저히 이걸로 사람이 다치지 않을 정도의 사고, 마이너한 사고. 근데 내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전, 한 2주 전에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네 이제 그게 계속 아파요. 근데 이 사고로 그거 치료할 수 있냐? 안 되죠, 당연히. 예. 등등 이런 그 구성 요건이 전부 다 들이맞아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법리적인 부분이 논리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네, 거군요.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네. 단순히 사고 났으니까 무조건 책임져라. 이거는 좀 억지성일 수도 있고요. 예. 이런 논리들이 뒷받침이 돼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교통사고의 이 지금 법리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법적인 부분을 알아두는 게 아무래도 기본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배우는 그 듀리 부분을 아시면은요, 어느 때 사고가 많이 나는가, 그래서 어느 때 책임을 져야 되는가 등등을 배우는 거거든요. 예. 이런 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런 데 가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사고의 확률이 확 줄어들겠죠. 예. 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제가 프랙티스 하다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빈번한 사고 유형을 보면은요, 이건 듀리 부분이거든요. 네. 그 비보 좌회전하고 직진 차량 사이가 되게 사고가 많이 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트 두 개가 라이트 뜨는데 그린 라인만 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도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직진은 그린이거든요. 내 네. 쪽이 그린이고 좌회전하고 직진이 전부 다 그린이 뜨면, 근데 우리가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린 라이트 뜨니까 잘 때론 깜빡깜빡 하시고 그냥 좌회전을 그냥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사고 나는 경우가 예, 그러다 사고 나는 빈번하다는 경우가 이제 거죠. 빈번해요. 네. 그래서 나도 분명히 좌회전인데 그린이 떴는데 내가 왜 책임져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경우는 직진 차량에게 라이트 오브 웨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보 좌회전의 그렇죠. 경우는 직진 차량에게 그렇죠. 책임을 져줘야 돼요. 예, 우선권이 있으니까요. 네, 우선권. 좌회전을 한 사람이 이제 책임을 가해자로서 네. 이제 간주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breach of duty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직진 차량에게 양보해야 될 양보 의무를 다 안 한 거죠. 예, 위반했다. 위반했기 때문에. 아, 빈번하게 일어나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 좌회전할 때 그 부분 잘 유념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굉장히 빈도수가 잦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나는 유행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사거리 사고죠, 이것도. 네, 예.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봐야 될 거는 삼중 추돌 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많이 일어나요, 이것도. 삼중 추돌 사고도. 예를 들어서 앞에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차량이 스탑앤고 할 수 있다가 하다가 스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점점 이렇게 앞쪽에 무슨 사고가 있거나 뭐 컨스트럭션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슬로울리 뭐 스피드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앞차가 섰길래 나도 섰어요. 근데 뒷차가 못 서고 이렇게 예. 텍스팅하다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랑 텍스팅을 하다가 슬로우로 가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뭐 이렇게 뭐 그냥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앞을 안 봤어요. 꽝 들이박았어. 예, 그럼 내 차가 이렇게 받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진 괜찮은데 궁금한 것이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고 섰는데 뒷차 때문에 앞차를 추돌하게 된 경우 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누가 배상을? 네, 그리고 내가 제일 앞차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중간차일 수도 있고. 네. 근데 마지막 차는 아닌 게 다행이죠. 들이받지는 않았어요. 네, 일단 네. 직접적으로 가한 차량은 아닌데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이 되는지. 제일 앞차는 참 이렇게 모르면 난감하죠. 내 뒷차가 분명히 박았는데 내 뒷차에 클레임을 해야 되나? 예, 네, 등등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라디오 통해서 들으니까. 근데 뒷차 같은 경우는 앞차가 섰으니까 나도 섰어요. 그러면 나는 그 뒷차 같은 경우는 법규 준수를 다 했고 위반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손해는 발생했어요. 내 차가 앞차를 박았으니까 예. 손해만 발생한 셈이에요. 네. 하지만은 나는 그 중간차 같은 경우는 법규 준수를 했고 그리고 그 법규 준수 위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 위반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중간 차량에게 책임을 묻겠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 차는 가장 나중에 이 추돌한 차에
대해서 클레임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군요. 중간 차량 같은 경우는 최대의 피해자인 거죠. 바로 네. 뒤에서 받쳤고 또 앞으로 밀려서 또 받쳤으니까 얼마나 그렇죠. 아프겠어요. 네. 차도 앞뒤로 다 망가졌잖아요. 예, 이게 이런 바로 이렇게 경우 법리가 적용이 네, 되네요. 이런 법리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예요. 예. 무조건 그냥 이런 경우 경험치기 위해서 넌 책임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리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는 게 중요한 게 경우의 수 경우가는 경험칙으로만 따지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돌팔이 뭐 약방문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들과 항상 상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범위도 달라지고 네. 내가 책임을 안 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도 중간 차량은 최대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뒤리 의무도 없고 그다음에 그 법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없더라라고 네. 하시고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차량이 제일 앞에 있는 차량과 제일 손해를 많이 본 중간 차량 전부 다 책임을 져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차량의 소유주나 운전자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있는 차량에게 클레임을 걸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 이렇게. 네. 그러네요. 이제 네.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게 조금 이제 스페셜한 경우긴 한데요.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앞차가 중간 차량이 먼저 못 쏘고 제일 앞 차량을 들이받고요. 밀려가지고 가는 그리고 서 있는데 또 뒤에서 들이받아서 또 한 번 들이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충분히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두 번째 중간 차량도 책임져야 돼요. 그러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차량은 중간 차량과 마지막 차량 쪽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 손해를 물어달라고 다 해야 돼요. 첫 번째 차량은 두 번째, 세 번째 다 네, 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 청구를 가능하죠. 네, 그렇군요. 누가 더 세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책임져라라고 해야죠. 네. 네, 등등 좀 복잡해요. 네, 그러네요. 네, 이런 거를 케이스마다 조금씩 네, 다르기 케이스마다 때문에. 조금씩 다르고요. 풀어가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예. 그리고 차량 데미지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또 그렇죠. 상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재물이야 차량이야 이제 재물로 표현하겠습니다. 뭐 프로퍼티 이렇게 이제 미국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예. 그런 거야 뭐 고치고 뭐 다시 등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 네. 몸은 그게 아니죠. 아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사고가 나면 필연적으로 신체 상해가 오기 마련인데 예.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 병원비라든지 그다음에 위자료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일 못한 거 등등 이런 네. 거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나라고 하는 게 화두로 떠오르잖아요. 예. 이 보상의 분야도 꽤 많네요. 지금 말씀 네. 들어보니까요. 네, 이제 그래서 이런 단지 몸 보상의 아픈 것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 못한 것과 위자료까지. 그렇죠. 이제 이런 보상의 분야를 다루는 게 저희 같은 퍼스널 인저리 어토니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더욱 또 이런 복잡할수록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네, 필요할 이런 것 부분은 같습니다.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일을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김원영 변호사님께서 이 구성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가장 또 주의할 부분이 그러니까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유형이 비보 좌회전, 그리고 추돌 사고 같은 네. 경우.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느 때가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고 시간이 좀 되죠? 네. 2분 정도 남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법규 준수물이 어떤 경우에 법규 준수물가 있는지 네. 조금 알아보다가 다음 시간으로 계속 이어서 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교통법규의 종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걸 알아두시면 내가 이럴 때는 준수를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준수를 하면 최소한 나는 사고의 책임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럴 때는 좀 조심하시라고 하는 게 그 빨간불 거 다 그렇죠. 스탑 사인에도 서셔야 돼요. 네. 네, 빨간불하고 스탑 사인은 똑같아요. 네, 동격인 거예요. 근데 스탑 사인에서 안 서시고 슬슬슬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착각들 하시는 게 라이트 턴 할 때 있잖아요. 네. 앞에 이제 레드를 하시면 라이트 턴도 스탑을 해야 돼요. 네. 스탑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정지는 해야 된다. 레드 라이트는요. 그 스탑 사인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네. 스탑 사인 우리도 스탑 사인 앞에서 라이트 턴 하기 전에 사거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라이트 턴 하기 전에 스탑 사인에서 분명히 서잖아요. 그렇죠. 스탑 사인이니까 네. 레드 라이트는 스탑 사인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탑 사인이 앞에 있으면 반드시 라이트 턴 차량은 서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라이턴을 못하는 경우도 네, 있죠. right on the green arrow only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저희 그 선임들이 많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예. 해리하인스 로열 로열 레인, 레인. 로열 레인 들어오는 그 상상에도 35번에서 로열 레인 예, 들어갔을 35번에서 엑시트해서 로열 레인으로 진입하실 때 코마트 방향으로 오실 때도 네. 거기에 보시면 right on green arrow only라고 써져 있어요. 예. 그거 바이올레이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티켓이 네, 발부되는 경찰이 그 거죠. 앞에는 빈번하게 서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워낙 바이올레이션이 많기 때문에 직진 차량들이 워낙에 많이 오기 때문에 라이턴이 위험해서 그렇게 그 라이턴 차량을 보호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 사인은 반드시 지키는 게 좋아요. 예.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당하기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렇죠. 또 한인분들 많이 다니시니까요. 네, 네. 그래서 하나 그 주의 이렇게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라이드 오브 웨이브하고 관련된 비보호 좌회전 차량하고 뭐 직진 차량, 네. 네, 이거 정말 사고 많이 나고 또 한 번 강조, 예. 100번 강조를 해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그리고- 교통법규 준수 정말 네, 중요해요. 네. 예. 그리고 그 이런 경우에 또 다툼이 좀 많이 일어나요. 네.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한밤중에 일어나는 한밤중에 여린 목자가 아니라 한밤중에 이런 두 차량이 예.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어떤 누가 위트니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그렇죠. 한밤중에 12시 넘어서 깜깜한 밤에 사거리에 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위트니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물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블랙박스를 달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또 교통법규 준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